포체티노 첼시행, 손흥민 영입 원한다. 손흥민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옮기면 특별한 애제자도 데려가기 마련이다. 에릭 테나흐 감독은 아약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영전하며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측면 공격수 안토니를 픽업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어떨까? 아쉽게도 손흥민, 토트넘 핫스퍼에게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영국 언론 데일리 스타는 15일 한국 시각 포체티노가 첼시에서 사용할 전술을 크게 4가지로 예상했다. 가장 강력하고 또 유력한 스타일은 바로 포체티노가 과거 토트넘에서 사용했던 4-2-3-1이다. 토트넘의 전성기는 이른바 DSK의 공격 라인이 최강의 파괴력을 과시하던 시절이다. 델리 알리와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해리 케인 조합을 바로 포체티노가 구축했다. 이는 첼시에서도 그대로 구현 가능하다. 무엇보다 첼시는 일단 자금력이 무한이나 마찬가지다. 첼시 구단주 토드 보엘리는 지난 1년 동안 이적료만 6억 파운드, 약 1조 원을 쓰며 지갑 크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현재 첼시에서 DESK 중 아쉬운 것은 K 자리뿐이다. 데일리 스타는 RB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한 크리스토퍼 은쿤쿠 발표 대기 중 가케린 뒤에서 알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메이슨 마운트는 에릭슨처럼 미드필더와 윙어 하이브리드로 배치될 수 있다. 손흥민의 역할은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풋볼 런던 역시 첼시에는 이미 포체티노의 손흥민이 있다라며 무드리크가 포체티노 밑에서 성장한 손흥민처럼 대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풋볼 런던은 포체티노는 재능 있는 공격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졌다. 손흥민은 포체티노를 만나 절대적으로 번창했다. 포체티노 휘하에서 세계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체티노는 과거 손흥민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항상 밀어붙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 매우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옵션을 제공한다. 그는 오늘날 매우 완벽한 선수다. 라고 극찬했다. 2. 선 케인 빼면 과대평가된 클럽. 왜 맡아? 이 평가가 토트넘 현실이다.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포지션이 애매하다. B클럽이라고 하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 등과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중소클럽으로 분류하기에는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들보다 돈을 많이 쓴다.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는 15일 한국 시각 토트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하면 매력이 없는 팀이라고 혹평했다. 토트넘은 새 감독을 물재생 버튼색 중이다. 바이에른 뮌헨을 지휘했던 율리안 나겔스만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텔레그라프는 토트넘이 나겔스만과 거리를 뒀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하면 과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클럽이다. 나겔스만이 자신의 명성을 걸고 이런 클럽의 감독이 되려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 라며 오히려 토트넘이 나겔스만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토트넘은 사실 감독이 문제가 아니다. 전임자 안토니오 콘테가 이 불편한 진실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시원하게 쏟아냈다. 토트넘은 맨유, 맨시티, 첼시, 리버풀, 아스널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 빈육로 묶인다. 2000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는 팀은 토트넘뿐이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챔피언스리그와 FA컵도 못 들었다. 21세기 토트넘의 우승은 2008년 카라바오컵, 리그컵이 유일하다. 15년 연속 무관 진행 중이다. 그나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시절에 프리미어리그 2위, 챔피언스리그 2위를 경험했다. 이후 토트넘은 조제 무리뉴, 콘테 등 세계적인 명장을 선임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도 토트넘은 흔쾌히 수락할 만한 매력이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중요시한다.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좋아한다. 우승 말고는 관심이 없는 월드클래스 명장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리뉴와 콘테 모두 갈등을 겪으며 끝이 나빴다. 동시에 요구사항은 높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유지하며 리그컵이나 FA컵에서는 우승까지 바란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에도 이름난 감독을 설득해 모셔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 하나 팬들이 화났다. 연승 당일 감독 경질. 선수단의 책임 전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그룹 본사 앞에 트럭 2대가 멈춰섰습니다. 트럭 전광판엔 수베로 감독을 경질한 하나 프런트를 향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일부 하나 팬들의 시위였습니다. 하나는 지난 1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긴 직후 수베로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수베로 감독 부임 이후 하나는 2시즌 연속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고 올 시즌도 하위권에 처졌습니다. 한 팀의 사령탑은 결과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하지만 팬들은 왜 지금이냐? 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경질 당시 하나는 하위권, 9위, 이긴 했지만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시위에 나선 팬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승 당일 감독 경질, 아나무인 프런트라는 비판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하나가 2021년 수베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제시한 청사진도 소환됐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팀을 리빌딩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단은 수베로 감독이 3년차가 된 올해도 여전히 실험적인 야구를 하고 있는 점을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기는 야구를 해야 할 때라는 게 구단의 판단으로 읽힙니다. 후임 사령탑을 맡은 최원호 감독도 이기는 야구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이기는 야구를 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복되는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하나는 최약체 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이 부진했다며 연이은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가 성적 부진으로 직결됐지만 프런트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질 배경 가운데 하나로 수베로 전 감독의 실험 야구도 지적받습니다. 적극적인 수비 시프트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일부 선수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부임 직후 선수들과 면담을 가진 최원호 감독은 수정할 부분은 시프트라로 꼽았습니다. 투수들과 대화해보니 극단적인 시프트를 원치 않더라며 이제까지는 투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프트를 했다면 이제는 투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최 감독은 전임자가 잘해온 건 이어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베로 전 감독은 젊은 선수에게 폭넓은 기회를 줬고 노시환 문동주 등의 성장을 이끌어냈는데요. 최 감독은 수베로 감독님이 다양한 포지션에 다양하게 경험을 해주셔서 선수 파악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며 젊은 선수 관리와 적극적인 주루는 수베로 감독님 오셔서 온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으로 떠난 수베로 전 감독은 2년 4개월 동안 하나를 이끈 과정을 씨앗 심기에 비유했습니다. 수베로 전 감독은 씨앗을 심는 이가 따로 있고 걷어들이는 이가 따로 있듯이 제가 할 일은 묵묵하게 땀 흘리면서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며 자신이 심은 씨앗이 좋은 결실이 맺기를 기원했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남겼는데요. 감독직을 많이 해왔고 수많은 이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마음 아픈 이별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많은 선수들을 아들처럼 대해왔고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향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법은 없다며 이제 강팀이 될 준비가 된 팀이니 더 성장해서 함께 웃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하나 팬들을 향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팬심이었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17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 넷으로 한 점을 얻었다고 아파트 노래를 틀고 경사가 난 마냥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팬분들의 함성소리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 이글스는 좋은 팀이 될 것이라 장담한다며 끝까지 하나를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머지않아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